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 공부 365에서 나를 바꿀 인생 10계명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나는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즉, 나만의 올바른 계명을 세워야 한다. 다음 10가지 계명이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인생을 바꿀 당신만의 10계명을 지금 당장 만들어보라. 태도와 습관, 즉 계명이 바로 당신이다. 1. 자세 바로잡기. 2.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3. 언어 공부하기. 4. 타인의 노력 객관화하기. 5. 공부한 것을 나누기. 6. 불필요한 음식 먹지 않기. 7.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에게 집중하기. 8. 의식적으로 긍정하기. 9. 반성하고 또 반성하기. 10. 1에서 9번 계명을 매일 읽기. 네. 사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뭐 좋지 않은 내용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기는 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가 오늘 이 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인생 10계명으로 바뀌는 비결입니다. 네. 뭐냐면은 인생 10계명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놔도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10계명 덕분에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인생 10계명이 있어도 안 바뀌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네. 그 차이의 해답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자세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와, 쟤 진짜 독하다. 저거 진짜 끝까지 지키네. 저거 아직도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바뀝니다. 예.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자세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은 타협하지 않는 분들은 옆에서 보면 사실 힘들어 보이거든요.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꾸준히 하지? 와, 진짜 독하다 독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분들은 타협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쉽대요. 네. 독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도 안 힘든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서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진짜 독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 독할 줄은 몰랐다.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쉽다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런지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주일에 3번 달리는 것과 매일 달리는 것. 네. 이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매일 달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번 달리는 게 그나마 쉽지 않나? 그리고 매일 달리는 거 몸에 안 좋다 그랬는데 적당히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3번 달리기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일주일에 3번 달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 달리기 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조건이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어제 뛰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피곤해 그런데 일주일에 3번만 뛰면 되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뛰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이 일주일에 3번만 뛰어도 된다는 조건이 핑계가 돼서 미루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루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흐지부지해지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버리는. 제가 이거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녹즙기. 저희 집도 녹즙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사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죠. 이제 녹즙기도 샀으니까 매일매일 녹즙 먹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녹즙 먹기가 쉽습니까? 예, 안 쉽잖아요. 그 야채도 다 사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바꾸시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만 먹자. 예, 그렇게 하시던데 이건 좀 오래 갔어요. 한 4주 정도 하시다가 그마저도 이제 조금씩 흐지부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녹즙 주는 횟수도 이제 줄어들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녹즙기에 이제 먼지만 쌓이다가 공간 차지한다고 저기 이제 어디 구석탱이로 처박혔죠. 네. 네. 그런 물건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녹즙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그 받아들고 좋은 표정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 맛없는데. 나 먹기 싫은데 엄마. 그러면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가 직접 마셔보셔도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비슷해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미루다 보잖아요. 미루다 보면 흐지부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만 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조건이 핑계가 되어서 미루기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반면에 타협하지 않고 난 매일 달려야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달려야지 결심을 해도 현실적으로 매일 달릴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아니 뭐 야근 없어요? 야근하는 날도 있잖아요. 아니면 회식 없어요? 회식하는 날도 있잖아요. 회식해서 그냥 술 진탕 먹고 인사불성 돼서 집에 한 도착하니까 11시 반쯤 됐어요. 달릴 수 있나요? 그런 날은 못 달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날은 달리면 안 되죠. 집에서 쉬어야죠. 달리는 게 위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신이 이제 매일 달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현실적으로 매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태풍이 왔어. 아니 태풍 왔는데 무슨 달리기예요. 집에 얌전히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달리려고 결심을 해도요, 현실적으로 매일 달릴 수가 없고 중간중간 쉬는 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다 보니까 핑계도 없고 미루기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안 달렸어요. 왜 안 달렸냐 하냐면은 회식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바로 잘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게 오늘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쳐요. 어제 안 달렸지만 나는 오늘 달려야 되니까 매일 달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오늘 나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죠. 어제 달렸어요. 어제 달렸으니까 오늘 쉽니까? 아니죠. 나는 매일 달려야 되니까 어제 달렸어도 오늘 또 달리러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요, 매일 달리겠다고 결심을 해도 막상 따지고 보면 그럭저럭 3번 이상 나가는 거,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타협하지 않느냐? 타협하지 않고 왜 매일 달리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매일 달릴 수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적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쉽다. 그 이유는 뭐냐? 핑곗거리에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원천 차단합니다. 어제 뛰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완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따르는 피로감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달렸어요. 그럼 오늘 달려도 되고 쉬어도 돼요. 그럼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달릴까 쉴까? 매일 연속으로 달리는 거 안 좋다는데 그냥 쉴까? 근데 내일은 또 달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일 금요일이니까 회식 잡힐 수도 있잖아. 달리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인지적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일이에요. 인지적 에너지만 씁니까?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 고민하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니까 오히려 타협하지 않아 버리면은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더 깔끔한데? 이게 더 쉬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습관이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매일 나가려고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매일 안 나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3주, 석 달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몸이 저절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 몸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고민 없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여. 이것만큼 내 인지적 에너지와 그런 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일주일에 3번 나가는 거 칼같이 지키면 그게 더 좋죠. 그게 더 몸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유혹을 원천 차단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 그게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타협하지 않으면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저도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는 걸 매일 나가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매일 나가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면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저번에 태풍 왔을 때는 못 나갔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강변을 산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달리는 사람 중에 살찐 사람은 없더라 하는 점이었어요. 제가 좀 살이 쪘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달리는 사람들, 이 달리는 사람이 뭐냐면은 산책을 같은 시간에 매일 하다 보니까 맨날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제 헤어밴드 하고 이제 러닝 입고 이렇게 저 사람 좀 많이 달려본 것 같아 이렇게 그 시계도 있는데 그 시계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가민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냥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이제 달리는 거 그 기록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거 딱 차고 이제 장비에도 돈도 들이고 의상도 좀 갖추고 한 거 보면은 꽤 많이 달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매일매일 산책 나가면은 같은 시간에 마주치고 이런 분들 보잖아요. 살찐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어쨌든 살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확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살찌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을
제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예. 즉 그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달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또 하나 말하면 정체성만 형성한 게 아니라 평판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타인이니까 타인이 보는 정체성이 평판이잖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정체성과 평판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정체성에 관해서 이 정체성을 형성한 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아까 달리는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스스로 달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췄다고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달리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와요. 나 달리는 사람인데 나 달리는 사람인데 오늘 안 달려도 되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고요. 뭐 사실 습관이 생기면 몸부터 불편하죠. 오늘 안 나가 달리기 하러 안 나가면 막 몸 찌뿌둥하고 달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체성이 생기면은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옵니다. 사실 요게 바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습관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때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생기면은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게 이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인식을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내가 오늘 달리러 안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겨요. 난 달리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달려야지. 내가 오늘 안 달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 나 아내한테 달리는 사람이라고 나 밤에 달리기 하고 올 거라고 맨날 그렇게 하고 그것 좀 그 시간 뺏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줬는데 내가 오늘 귀찮다고 안 나가? 그럴 순 없지.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인증할 수 있느냐? 뭐 아까 전에 이제 아내한테 나 오늘도 달리고 올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인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단톡방, 인스타그램 이런 커뮤니티 등에 오늘도 달리고 왔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이어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자기가 오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무언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를 했다, 뭐 이 책을 읽었다, 달리기를 하고 왔다 이런 것들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증을 하다 보면은 이름이 눈에 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도 또 달렸구나. 어제도 달렸는데 그제도 달렸는데 이분 내일도 달리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대를 배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습관이 되고 책임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타협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생기고 그 정체성은 그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아까 평판 이야기 했죠. 타협하지 않으면요. 평판을 형성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근데 내가 술이 잘 안 받는 몸이니까 꼭 술 마셔야 되는 자리 아니면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둘까요? 에이 빼지 말고 이거 마시자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야 오늘 우리 얼마 만에 만났는데 술을 안 마셔 야 마셔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아니면은 뭐 회식 같은 거 자리할 때 저 술 안 마시려고 그래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반주 이런 정도는 마시는 게 오히려 몸에 좋아 뭐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술을 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시게 되고 마시다가 이제 정신줄 놓으면 과음하게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은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알아서 말려줘요. 아까 이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아예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아니면 이유를 말을 해줄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봐가지고 술을 절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까지 알면은 그 사람한테 술을 권하겠냐고요. 술을 권하지 않죠. 그리고 설령 이걸 몰라서 술을 강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어디서 꼰대 상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마시라는데 안 마셔 이러면은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만류하는 거야. 이 친구가 술을 절대 안 먹습니다. 막 이렇게 본인만의 신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오히려 주변에서 저를 술을 안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황이 돼요. 아까 웬만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거랑 반대죠. 웬만할 때는 에이 빼지 말고 마시자. 막 이렇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도 제가 술을 절대 마시지 않으면 이 친구 술 안 마셔요.
못 마시는 것 같아요.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판이 일종의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타협하지 않으면 평판이라는 이름의 환경 설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유혹의 싹을, 심지어 주변에서 오는 모든 유혹의 싹을 싹 차단해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평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모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런 평판을, 저는 일주일에 영화를 꼭 극장 가서 한 편씩 봅니다, 이런 걸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지키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실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더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명, 4명, 5명이 되면 여러분 그런 게 회사 내 소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혼자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냥 혼자 하면 뭐랄까 뭐 고독하죠. 이런 거 고독하다고 하죠. 외롭다기보다는 나 혼자 그냥 혼자서 고독하게, 묵묵하게 이 길을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함께하면 즐겁죠. 뭔가 왁자지껄하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더 즐겁게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증 얘기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타협하지 않고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책임감도 갖지만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매일 달리기 하는 거 인증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매일 책 읽는 거 인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별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싶은 일을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 유혹을 차단하고 피로감을 차단하고 저절로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정체성이 습관과 책임감을 들게 해서 꾸준히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을 선사할 거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면 평판을 형성합니다. 이 평판이 일종의 환경 설정으로 작동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즉 동료를 모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 이 나를 바꾸는 10계명,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한 번에 모두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습관이라는 게 물론 한 번에 다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하는 이만 못 하잖아요. 시간만 아깝잖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나를 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실천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그걸 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태가 됐어. 습관이 되면은 그때 다른 계명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계명을 하나 늘려가는 거죠. 사실 저는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 10가지라는 게 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의구심 딱 들거든요. 저 사람 저거 다 지키고 살까? 말만 그런 거 아닐까? 10개나 되는데 이 10개나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저는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3가지 계명을 만들고 그걸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럴 수도 있죠. 저는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23가지 계명을 만들고 이걸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딱 들으면 23가지나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하나씩 만들어 오면서 살았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찐이네, 진짜 이렇게 사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계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켜가면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인생의 계명이 23개라도 아까 좀 예시가 오바였는데 20개 정도만 돼도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는 게 그러면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명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달리지 않았는데 나는 달리는 사람이 돼야지, 매일 달려야지 하는 계명을 만들고요. 나는 예전에 술을 먹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계명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저한테 예전에 없던 정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예전에 저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리는 사람이 된 거고, 예전에 저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된 거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는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점씩 그림을 꼬박꼬박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실력도 나아질 거고, 아까 그 달리는 분, 제가 산책하면서 만난 달리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의상부터 이게 그냥 옷에서 뿜어나오는 포스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야, 저분 진짜 오래 달리기 하셨나 보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유, 저 사람 집에 가보니까 막 물감이 있고 캔버스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 맞더라고. 그럼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을 세우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이게 나를 바꾸는 사람, 다시 할게요. 저는 이게 나를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계명을 만들고 완전히 체득해서 나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거. 저는 이게 나를 바꾸는 길이고, 그리고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점점점 내 동료를 모아나가서 점점 풀려나가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좋은 습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저는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내세우는 모토 있잖아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길. 저는 그게 이 계명을 제대로 만들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